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입니다. 자, 오늘도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안과 상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비문증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는데 눈앞에 이제 먼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날파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비문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좀 많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이거 다 겪어보거든요. 눈앞에 뭔가 날아다니는 거, 날파리 네네. 같은 거, 점 같은 것, 먼지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한번 잡히진 않잖아요. 잡히진 않죠. 네. 근데 이게 또 우연찮게 이렇게 딱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니까 아마 다들 이제 원인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 대표적인 좀 증상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막 떠다닙니다. 네. 떠다니는데 이게 항상 떠다니게 보이지는 않고요.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 단색의 주로 이제 그 흰색 계통의 그 단색의 하늘이든 벽면이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네. 시선을 좀 이렇게 멍하니 풀고 있으면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네.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얀 그 점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떠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네네. 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눈 안에 생기는 비문증의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아하. 이렇게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허우님께서 이 비문증 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사라지는 개념보다는 어떤 공간 안에서 이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이게 이제 눈앞에서 확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위치로 이렇게 쫙 올라와요.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게 안에서 이제 눈을 빨리 움직이게 되면 늦게 쫓아오는 아하. 그런 현상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주 좀 그 무거운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살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눈을 심하게 움직이면은 우리 흙탕물 떠오르듯이 아하. 다시 이렇게 붕 떠오르는. 그러니까 항상 보인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아픈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날파리나 먼지 같은 게 눈앞에 계속 어른거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성가시죠. 그죠. 이게 왜 발병을 하는 걸까요? 노화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야, 대개의 경우에는 그 퇴행성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맑은 물도 이렇게 컵에 딱 떠놓다가 좀 오래되면은 안에 찌꺼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사람의 눈 안도 이 안쪽에 우리가 맑은 그 눈 안을 유지하는 그 물로 차 있는데 그 안에 그 물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해파리 같은 어떤 생체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씩 여기도 변성이 생기니까 그러한 것들이 안에서 뭉치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점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본인의 눈에는 이제 뭔가 아른거리는 게 보이는데 상대방이 내 눈을 바라봤을 때 나의 흰자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눈 네네. 안에 있는 거니까 남들이 네.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허. 왜냐하면은 이러한 비문증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문증이 눈에 아주 그 치명적인 질병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하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런 안 보이던 비문증이 일단 생겼다. 네. 그러면은 안과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건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른 병에 질환이 의한 것인지. 때문인지. 왜냐하면은 이게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중요한 눈에 생긴 질병의 전조 증상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거 뭐 들어보니까 누구나 생긴다더라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러한 분들은 치명적인 안과 질환이 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가 올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망막 열공이나 박리라고 해서 이것은 눈 뒤에 있는 신경이 구멍이 나거나 떨어지는 증상이에요. 아, 네. 이거는 방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열공이나 박리가 왔을 때 초창기 증상의 1번이 비문증이에요. 갑자기 눈앞에 신경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뜨면서 눈앞에 안 보이던 비문증이 생기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눈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네. 보통 포도막염이나 홍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눈 안에 생긴 염증 세포들이 떠다니니까 비문증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빨리 염증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혈관 출혈. 우리 뭐 뇌출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것처럼 눈 뒤에 신경에도 너무나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되게 많은 거는 당뇨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파열되게 되면은 그 피가 눈 안에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비문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러한 비문증은 일반적인 비문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일단 심해요. 조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확 생기는 비문증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아. 비문증이 심해졌지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문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네. 일단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못 느끼다가 느꼈을 때는 안과에서 꼭 감별 진단을 하시도록 강력히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래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비문증은 노화로 인해서 뭐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 질환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안 질환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을 상당히 잃을 수가 있죠. 그래요. 15회 애청자께서도 비문증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별로 불편하진 않습니다. 더 번지지 않는지 그냥 내버려두면 더 번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퇴행성 변화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렇게 급속도로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비문증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뭉쳐서 자꾸 여러 개 생긴다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꼭 안과 검진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군요. 0900의 청자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비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백내장은 눈 안쪽의 렌즈가 이제 그 혼탁이 와서 눈이 좀 침침하게 안 보이는 건데 네. 원래 비문증은 있던 거예요. 아하. 자, 여러분 이제 집에 있어요. 집에 이제 아침에 그 커튼을 쫙 걷었더니 방 안에 먼지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아, 백내장이었을 땐 잘 안 보이죠. 그러냐. 커튼 덮인 거랑 똑같아요. 근데 네. 백내장을 수술해서 환하게 보이니까 아. 커튼 걷을 때 햇빛이 들어와서 먼지 보이는 것처럼 네네. 있던 비문증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어머니들이 아유 이 먼지가 자꾸 보여서 자꾸 청소를 네네, 하게 된다 맞아요. 네네. 말씀도 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질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문증 치료에 있어서 이런 안질환이 발견이 됐다면 역시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세 가지가 다 아주 빨리 그다음에 치료를 잘 해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신경이 떨어지는 망막 열공이나 박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나 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혈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피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피가 새는 부위에 혈관에 이제 레이저를 치료를 해주게 돼요. 세 가지 경우 다 상당히 이 전문적인 선생님한테서 조금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면은 눈 안쪽에 그 흰자의 점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모반이라고 해서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 뭐 한번 거울을 유심히 보시면은 검은 눈동자 말고 흰 눈동자가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노랗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점이 이렇게 딱 뭉쳐서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얼굴에도 이렇게 뭐 점이 있고 기미가 올라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흰자에도 피부랑 거의 똑같아요. 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흰자위, 결막이 이제 모반이라고들 많이 하죠.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1차적인 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피부도 이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이러한 그 기미나 주근깨가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네. 흰자 위에도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면 이러한 것들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 물론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셔라. 저희가 뭐 눈에는 사실은 자외선 로션을 바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선글라스 입에 이제 결막 모반이 이미 생겼다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약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조금 뭉쳐져 있을 경우에는 레이저 가지고서 아주 간단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놔뒀다고 해서 질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에 거슬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저가 가능한 안과에 가셔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러한 모반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눈은 소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채영님, 허우님 또 남겨주셨나요? 자,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